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기분이 남고 다시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이런 불편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아니면 혹시 내가 외로운 사람이 될까봐 말이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일상은 그런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동료,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관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혹시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면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 편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철학적인 통찰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었을 때였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탓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 스트레스의 본질은 우리 스스로가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최근 한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큰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지만 친구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결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청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돕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배신감이 너무 커서 다시는 그 친구를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리라는 기대를 품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 관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성인이 된 자녀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애정과 감사함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점점 독립하면서 그 애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변하고 어머니는 그것을 소홀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불필요한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혹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는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을 왜곡되게 해석할 때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메시지에 답장을 늦게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대방은 단순히 바빴거나 깜빡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오해들이 쌓여 관계의 갈등으로 번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우리가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성격,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기대하지 않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에서 오는 자유가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의존을 줄이고 더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상대방의 의견과 행동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한 예로 직장에서 한 동료가 반복적으로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동료를 바꾸려 하거나 상사에게 그 부당함을 알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그 동료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지나치게 나의 사적인 문제에 간섭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거절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용기가 결국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받기보다는 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에 집중할 때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 어린 공감, 작은 도움,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는 것이 상대방의 인정이나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품는 순간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면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용기를 내어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태도의 핵심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작은 갈등과 오해가 반복될수록 마음속 부담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을 때 그 행동을 곧바로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라고 혼자 고민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자초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료가 차갑게 대했다면 단지 그 사람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분이 나빴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너그럽게 넘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문제는 초기에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작은 오해나 불만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대해 오해가 생겼다면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혹시 우리가 시간을 다르게 이해한 것 같아라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상대방에게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결국 더 큰 감정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면 이를 참기보다는 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관계가 완벽하고 조화롭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때로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 방법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업무 부담을 전가하는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동료가 너가 이 일을 맡아줄 수 있어? 라고 자주 요청한다면 처음에는 선의로 돕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탁이 반복되면서 정작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이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너를 돕고 싶긴 한데 지금 내 업무가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부드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상대방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특히나 감정적으로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할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참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께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원함입니다. 가끔 우리는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예전만큼 연락이 없거나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때 친구가 나를 멀리한다고 느껴 속상한 마음에 원망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친구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내 생각이 났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까? 라는 따뜻한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친구가 바쁜 삶 속에서 단순히 소통의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상사가 업무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일 때 이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업무의 마감 기한이 조금 촉박한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제가 이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솔직한 소통은 상대방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전달하면서도 현실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솔직히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스스로의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맞추려 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자신의 입장을 정중히 표현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불쾌한 말을 할 때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생각한 후 당신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 표현은 제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라고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태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상대방에게 솔직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질 자체가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서로의 기대치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작은 배려와 솔직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자주 늦는다면 너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동안 조금 지칠 때가 있어. 다음부터는 시간을 조금 더 지켜줬으면 좋겠어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상호 존중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원이 팀원들과 자주 충돌하는 경우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함께 반영해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협력을 유도한다면 팀 내 분위기가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모든 관계에서 완벽해지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타인에게 끌려다니기보다는 주체적인 태도로 관계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결국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은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서로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거나 퇴보할 수 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 사랑과 지지,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관계가 이익이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관계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서로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기반은 이익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이처럼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서 물질적 이익을 바라지 않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은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가 가진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 가정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어머니가 성적이 낮은 자녀를 향해 끊임없이 더 노력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공부가 아니라 음악에 더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빠졌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음악을 지원해주기 시작했을 때 둘의 관계는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관계를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에는 완벽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갈등과 오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모든 관계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타인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